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상 감정평가사입니다. 우리 이번 수업의 이름은 제가 몰입 캠프라고 지어봤는데 그냥 별 의미 없고 기본 강의인데 이왕이면 좀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보통의 기본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죠. 그러면 거의 기본 강의 행정법 파트만 한 2달 정도 걸리고 개별법까지 다 하면 거의 한 반년 가까이 기본 강의만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앞에 걸 다 까먹는다. 저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때 확 몰아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 강의도 컴팩트하게 딱 압축해서 실전 압축으로 빨리 몰입해서 끝내고 바로 문제 풀이로 넘어가야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서 굳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암기를 결국 해야 되는데 애써 시간 내서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 강의 내용 복습 한번 하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다 보면 알아서 습득되는 게 한 60, 6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본 강의 과정에서 암기를 바로 병행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보고 또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문제들 풀어보다 보면 알아서 습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빼고 나머지 부분만 암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하려면 몰입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주 2회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제 주 3회로 생각을 했었어요. 수, 목, 일 해가지고 주 3회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도 복습 실무 같은 거 하셔야 되니까 너무 수험생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주 3회로 해서 한 5주 과정으로 끝내고 싶었는데 이제 학원과의 협의 끝에 주 2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행정법 파트를 먼저 할 겁니다. 제 소개는 저는 일단 감정평가사 정태상이고요. 30기고 합격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학력상은 고려대학교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밟으면서 행정대학원을 다녔는데 제 지도 교수님은 법학 전공하신 교수님 밑에서 2년 동안 배웠고 우연히지 저희 간평 출제를 몇 번 들어가셨더라고요. 3번 정도. 네, 그중에 한 번이 제가 조교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 관련해서는 쭉 있는데 30회 합격했고 다른 강의 영상 같은 거 보면 제 자랑 한 20분 동안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 저는 대충 이 정도다. 그냥 강의 경력은 한 또 5년 정도 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수험 공부하면서도 과외를 조금 했었고 물론 그때는 이제 최저시급으로 받고 했었지만 아무튼 네, 이래저래 해서 강의 경력은 한 5년 정도 되고 합격생은 거의 한 3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프라이빗하게 좀 지도를 해드리는 분들 중에는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렇다. 아예 강의 출자는 아니다. 그런 말 드리고 싶었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강의의 원칙은요. 저는 항상 저도 제 자랑 조금 할까? 초시에 합격했거든요. 직장 다니다가 1차를 한번 떨어져가지고 직장 때려치우고 바로 그냥 그 다음에 1, 2차 한 번에 했는데 법규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베이스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 행시 공부를 좀 했었어가지고 행시 공부 4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실무 이론만 하면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물론 우리 법규는 개별법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법을 따로 했어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베이스가 있어서 초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힘들어요. 이거는 가끔씩 합격 수기에 나오는데 그분들은 정말 뛰어나고 플러스 운도 따랐고 아무리 우리 시험은 운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네, 운이 좋아서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2년차가 약간 이상적인 합격 루트란 말이죠. 근데 2년차도 쉽지 않습니다. 전체 합격생 중에서 2년차 비율이 한 20, 30%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저희 때는 모르겠으면 저희 동기 180명 정도 되는데 자기 말로는 2년차인데 2년차라는데 이름 검색해보니까 제가 2019년에 합격이잖아요. 이름 검색해보니까 2013년에 1차 합격자 명단에 있었던 친구도 있고 자기 말로 2년차라 그랬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합격 수기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다들 2년차래요. 다들 3년차라는데 진실된 연차는 아무도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2년차는 어렵습니다. 사실 2년차도 운이 따라야 돼요. 근데 운이 따랐을 때도 합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쌓아놓은 거를 2년차 1년 보통 2년차로 가면 보통 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하면 2년차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합격성까지 끌어올라가려면 시행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효율적으로 좀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해드렸던 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하셔가지고 제가 합격생 다수 배출했다고 하지만 거의 2년 차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동차도 2분 계셨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기본 강의, 우리 강의 계획서도 나오지만 기본 강의가 행정법이랑 개별법 합쳐서 16회에 끝납니다. 어쨌든 굉장히 짧습니다. 16회면 우리 주 2회를 하니까 8주죠. 2달 안에 이제 끝나고. 근데 제가 기본 강의 이론 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까지 같이 해요. 그게 다 이제 검증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이론 파트를 먼저 하고, 근데 최대한 컴팩트하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질질 끄는 걸 되게 싫어해요. 빨리빨리 해서 한 스텝을 끝내놓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스텝을 하다 보면 알아서 앞에 게 따라 올라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이 문제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기본 강의의 기본적인 이론 파트가,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게 결국은 그 분쟁 상황을, 우리한테 제시가 된 분쟁 상황을 보고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문제풀이거든요. 결국 판단을 하려면 결국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법조문을 공부를 한 그 내용들을 찾아가서 좀 펼쳐보고 찾아보고 수업 때 필기했던 것도 보고 내 혼자 머리를 좀 굴려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알아서 복습이 2-3번 기본적으로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이제 어차피 습득될 거라면 굳이 자연스럽게 되새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따로 시간 할애할 필요가 없다. 그 시간에 실무나 이론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렇게 시간이 점점 세이브 되다 보면 남들보다 빨리,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100점 만점에 우리 한 6, 70점 정도만 돼도 6, 70% 정도만 습득을 해도 제 생각에는 시험장 들어가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전체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지식의 양이 100%라고 하면 그 중에 60%만 습득해도 운 좋으면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준까지 최대한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문제풀이랑 약간 병행을 하는 게 좋다. 병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 이론 파트를 최대한 빨리 하고 그 이론 파트를 까먹기 전에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속도감 있게. 늘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효율성 떨어집니다. 그래 텐션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제 수업은 항상 굉장히 제가 이제 말도 좀 느리고 텐션이랑 안 어울려 보이지만 수업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게 수업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해 잘 되게 해드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좋은 수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항상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시행착오를 안 거치고 어떻게 해야 시간 세이브를 해서 다른 과목에 또는 기본 과목,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더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제가 법규 수업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과목을 수강을 한다면 공부 시작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 항상 또 고민이 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무를 당연히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실무 제일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실무를 해야 됩니다. 하다가 법규를 언제 해야 되냐면 실무 보상 파트 시작할 때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실무의 보상 파트는 보상평가는 법정평가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정당보상 실현을 위해서 이제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었겠죠. 우리 당연히 직관적으로 수용, 공익사업, 보상 얼마나 민감한 영역이겠어요. 사람들이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보상 파트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실무 보상 파트 다 들어가셨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이제 막 하나요? 네. 어쨌든 보상 파트 가면 아마 선생님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는 그냥 일반 산방식처럼 바로 그냥 산식부터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조문의 내용들을 개요라도 소개를 좀 해주고, 이런 조문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산식이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해주면 실무할 때 도움이 굉장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예전에 제 수험생활 할 때 실무 보상 파트를 할 때 그게 항상 약간의 걸림돌처럼, 예를 들어 우리 적용 무실가 같은 걸 해야 될 때 70조 3, 4, 5항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개발이 배제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시점을 왜 사업인용 고시로 해야 되는 건지, 뭐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을 법조문을 알고, 그러니까 법조문의 내용을 완전히 암기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조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취지의 제도가 형성이 돼 있다, 그 취지 하에서 실무의 산식이 나온다라는 걸, 네. 그런 식으로 양자가 같이 가면 실무 보상 파트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될 겁니다. 전제는 다만 일반 3방식을 좀 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쨌든 그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실무하다가 3방식 끝나고 보상 파트 시작하기 전에 법규를 하는 거예요. 법규의 개별법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네, 그냥 두 개를 좀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론은 제 생각에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좀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론만 좀 특이하죠. 이제 저는 네, 뭐 선택이라고 해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시생이나 2년차, 초시생들은 특히 1차 끝나고 나서 이론 시작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무에 물건별 평가가 나오는데 이론, 강론에 물건별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개가 세트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론에서 물건별이랑 목적별 평가, 특히 물건별 평가에서 각 물건마다 평가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건 평가 방법이 나오는 그 출발점은 그 물건의 특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토지는 원가법을 안 쓰잖아요, 잘. 왜냐면 토지를 조성하는 조성원가 말고는 특별히 원가라는 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들이니까. 그런 토지의 특성 때문에 원가 방법을 쓰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물건의 특성에서 평가 방법이 나온다. 그게 강론, 이론의 강론 파트거든요. 그걸 실무에다가 저는 좀 접목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다 하고 계시겠지만 강론, 이론의 총론 파트는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실무랑 같이 세트로 가려면 강론 파트, 그리고 법규에 하는 게 실무의 보상 파트,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물론 저도 좀 짧게 공부를 했지만 더 짧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짧게 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와드렸던 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시간 세이브를 많이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결국 이제 우리 사교육이잖아요. 학원, 우리 성인이니까 다들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데 굳이 학원을 찾아서 돈 내고 수업을 듣는 이유는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미 성공한 루트를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이드를 받음으로 인해서 돈 주고 시간을 산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세이브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루트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사실은 이게 제 방식이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네,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하나 끝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 네, 제 커리큘럼 먼저 소개하고 우리 수업으로 갈게요. 제 커리큘럼은 일단 법규 몰입 캠프를 8, 9월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제가 약간 일주일 좀 늦어져가지고 10월 중순쯤에 끝날 거예요. 10월 중순에 끝나면, 네. 그러니까 몰입 캠프에 주 2회로 해서 8주, 중간에 추석이 껴가지고 9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기출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 생각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잘 해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초에 기본 강의를 할 때 저는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수업을 합니다. 기출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들은 일단은 뭐 나중에 결국은 공부해야 되겠죠. 한 번도 출제 안 된 거라 하더라도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기본 강의 단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몰라야 됩니다. 저 끝까지 기본적으로 왜 뭐 공부할 만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준비하는 거지. 특히 초시생이라면 아예 그냥 공부 안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요. 네, 그 다음에 판례 강의를 하는데 법조문을 가지고 기본 강의를 할 때 판례 강의 수업을 하면 판례를 설명해 드립니다. 법조문을 가지고 판례를 설명해 드려요. 근데 기본 강의 때는 법조문이 메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법 과목이고 결국 법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전 가지고 따박따박 사안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먼저 하거든요. 어쨌든 기본 강의 때는 판례도 공부하지만 법조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다. 근데 이때는 이미 우리 기본 강의와 기출 문제를 풀면서 법조문에 대한 이해도가 꽤 생겼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판례를 조금 더 풍부하고 좀 다양하게 본다면 우리 법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번 하고 이제 우리 법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화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판례 강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단과 스터디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차 치고 내년에 1차 끝나고 단과 스터디. 저는 이 주말 스터디에는 저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평일에 한 번씩 스터디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이고요. 교재는 지금은 기본 강의 초반에는 이번 1회차, 2회차는 프린트물로 나가게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재본된 책자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그 파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학원에 편집이 아직 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10월 달이 시작하기 전에는 기출문제 교재가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인 교재는 그 기본 강의 교재랑 기출문제 해설집이 기본 교재이고 그렇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현재 시점에서 일정은 요런데 추후에 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아마 변동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계속 소개만 계속하고 있네요. 우리 소개 한번 다시 하면 기본 강의랑 문제풀의 기본 강의가 일단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인데 매 시간마다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수업이 4시간짜리 수업이죠. 1, 2, 3교시는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할 거고 4교시 때는 그날 배웠던 개념이 적용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자체로 제작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때도 있고 어쨌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해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이해뿐만 아니라 내가 추후에 복습을 할 때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암기를 할 때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굳이 암기하고 굳이 복습을 안 해도 이미 충분히 혼자 답안지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다면 복습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만약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이 쟁점에서는 이게 문제화되고 저쪽에 예를 들어 A, B, C, 그 쟁점에서 A, B, C라는 세부 쟁점이 있으면 그저 C는 문제로 나올 수 없는 쟁점이다. 그러면 복습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게 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복습도 효율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와 함께 1, 2, 3교시 플러스 4교시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일정은 매주 2회 낮에 할 겁니다. 낮에 하는 이유는 저녁에 수업을 하면 집에 가서 바로 잘 거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5시에서 6시까지 만약 문제 풀면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면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독서실에 어디 가가지고 복습 한번 가볍게 1시간 정도면 1시간 정도 하면 그날 배운 거 다 복습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잘 떠먹여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낮 수업으로 계속 앞으로도 낮에 할 것 같습니다. 저녁 수업하면 복습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수강생 개별 상담을 매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수업 종료 이후에 특히 제가 수요일에는 평일이잖아요. 평일 6시에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 여기 저녁 먹고 갈 거기 때문에 평일에는 같이 함께 저녁을 먹든지 치킨을 먹든지 하면서 이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습은 언제 하냐? 저는 복습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바로. 그날 바로 복습을 한번 하고 메모라도 남겨놓는다면 복습을 하면서 느꼈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좀 암기해야 된다.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걸 나만의 그 감정을 기록을 좀 남겨놓고 그게 희석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 저는 효율적인 복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는 효율을 약간 강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 낭비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복습을 적당한 수준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배운 개념을 바로 달달 암기하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문제를 풀면서 자동으로 습득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비례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다가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약간 소크라테스식으로 비례 원칙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일정한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비례 관계가 깨지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라는 원칙이다. 그러면 그 비례 관계가 뭔데? 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된다.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어야 되고 과도한 침해여서는 안 된다. 그 정도가 되면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나도 비례 관계가